여러분, 아침에 계란 드시죠? 저도 평생 먹어왔습니다. 값도 싸고 만들기도 쉽고 단백질에 영양소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계란은 나이 들어서도 꼭 먹어야 할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계란 섭취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려고 챙겨 먹던 계란인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관이랑 신장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관찰한 자료를 보면 계란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뭐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 염증 수치랑 장기 부담이 확 달라진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먹었어요. 담백하죠? 기름지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팽팽해지고요. 물도 많이 안 마셨는데 몸이 묵직하게 붓는 것 같고요. 밤에는 자다가 몇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봐도 딱히 뭐라고 안 나오는데 몸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계란이 특정 음식이랑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계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란의 좋은 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혈관이랑 신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나쁜 조합만 피해서 몸을 보호하자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 김도현입니다. 오랫동안 중장년분들이 뭘 드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지켜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계속 발견했어요. 계란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서요, 계란 자체보다 뭐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혈관이랑 신장에 부담이 쌓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몸속 처리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소화효소랑 담즙 분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계란 속 단백질이랑 지방은 혼자 들어오면 그럭저럭 잘 분해돼요. 그런데 특정 음식이랑 같이 들어오면 분해가 제대로 안 되고 찌꺼기가 남습니다. 마치 잘 돌아가던 정수기에 갑자기 무거운 이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필터를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혈관 안쪽 환경이 변한다는 겁니다. 계란이랑 안 맞는 음식이 만나면요, 피 속에 떠다니는 기름 덩어리의 크기랑 끈적임이 달라져요. 그러면 혈관 벽이 자극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기면서 피 흐름이 느려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장한테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처리 안 된 노폐물이랑 찌꺼기가 늘어나면요, 신장이 그걸 다 걸러내야 해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되거나 몸이 묵직한 건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배수구가 조금씩 막히는데 계속 물을 부어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장 속 환경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안 맞는 음식 조합은 장 속 좋은 균이랑 나쁜 균의 밸런스를 깹니다. 그러면 염증 일으키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다시 혈관이랑 신장으로 퍼져나가서 부담을 키워요. 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온몸으로 번지는 대표적인 경로예요. 다섯 번째는 약이랑 부딪힌다는 겁니다. 혈압약이나 피 관련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계란이랑 안 맞는 음식이 같이 들어가면 약 처리하는 길이 복잡해집니다. 약 효과하고는 별개로 몸의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원인들은 하나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겹쳐서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건강식이라고 열심히 먹는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계란이랑 안 맞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혈관만 나빠지거나 신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힘들어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따로따로 떨어진 부품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장, 혈관, 신장, 뇌, 이것들은 각자 놀지 않아요. 하나의 길로 쭉 이어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반드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요. 먼저 장부터 보시죠.
음식은 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되죠.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 안 된 찌꺼기가 그대로 혈관으로 넘어갑니다. 계란은 원래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안 맞는 음식이랑 같이 들어오면 장에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요. 쓸데없는 찌꺼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장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염증 일으키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나쁜 물질들은 바로 혈관으로 올라갑니다. 혈관은 그냥 피가 지나가는 파이프가 아니에요. 피 상태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장에서 올라온 불안정한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면요. 혈관 벽이 점점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관찰한 자료 보면요. 안 맞는 음식 조합을 계속 먹은 어르신들은 혈관 탄력이 더 빨리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 흐름이 나빠지면 신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내는 일을 하잖아요. 피가 지저분해질수록 걸러야 할 게 많아지고 신장 부담이 커져요. 이게 계속되면 몸속에 필요 없는 물이랑 찌꺼기가 남게 되고요. 이게 다시 혈관 압력을 높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연결은 뇌까지 갑니다. 혈관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랑 영양도 들쭉날쭉해져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밤에 잠도 깊게 못 자게 됩니다.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속 순환 시스템 전체가 매끄럽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계란이랑 안 맞는 음식을 먹는 건 한 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혈관 타고 올라가서 신장이랑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결 고리를 이해해야만 왜 음식 조합만 바꿔도 몸이 확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에는 실제로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2세 박정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드셨습니다. 고기를 자주 먹지 않으니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고, 계란은 늘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먹고 나서 바로 불편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발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한 번에 이어지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혈관과 신장 관련 수치는 이전보다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계란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란과 늘 함께 먹던 음식 조합을 정리하고 섭취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불과 두세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밤이었습니다. 잠이 비교적 이어졌고 오후에 다리 무거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계란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제대로 먹으니 몸이 달라졌다는 말이 이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계란 자체는 흡수 효율이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에서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미처 정리되지 못한 성분이 혈관으로 넘어갑니다. 혈관 내부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신장은 더 많은 역과 작업을 떠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부담이 혈관을 거쳐 신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고 바로 탈이 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반응이 서서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 관찰 자료에서도 계란의 양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는지에 따라 염증 지표와 장기 부담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계란이 아니라 계란과 무엇을 함께 먹었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야 비로소 어떤 조합을 끊고 어떤 조합을 남겨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삶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가장 위험한 음식 3가지입니다. 3순위는 짠 반찬과 젓갈류입니다. 삶은 계란은 담백하지만 늘 함께 올라오는 반찬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젓갈, 장아찌, 짠 김치 같은 음식은 계란과 함께 들어올 때 체내 수분 균형을 크게 흔듭니다. 이때 혈관 안쪽의 압력이 높아지고 신장은
여분의 수분과 염분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바로 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오후가 되면 몸이 무겁고 발목이 잘 붓고 밤에는 잠이 끊기는 방식으로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담백한 계란 옆에 항상 붙어있던 짠 반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순이는 흰빵과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계란과 흰빵, 달콤한 빵류의 조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몸의 처리 순서를 무너뜨립니다. 계란은 천천히 흡수되어야 안정적인데 당분이 먼저 급하게 들어오면 혈관 안의 환경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자극을 받고 계란의 영양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부담으로 남기 쉽습니다. 식후에 졸리고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 조합을 의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차분히 타야 할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조합입니다. 드디어 1위는 가공육 햄소시지 베이컨입니다. 이 조합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흔합니다. 삶은 계란과 가공육을 함께 먹는 것을 단백질 보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과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남깁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염분과 보존 성분은 계란의 깨끗한 단백질과 만나 혈액 속 환경을 빠르게 탁하게 만듭니다. 혈관에는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남고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여과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조합만큼은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살리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들은 계란의 영양을 부담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으로 쓰이게 만듭니다. 3순위는 데친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애호박 같은 채소는 계란의 영양이 장에서 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섬유질이 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 불필요한 잔여물이 남지 않게 하고 혈관으로 넘어가는 부담을 줄입니다. 계란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이 채소들과 함께 먹을 때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위는 따뜻한 국물 채소 요리입니다. 차갑지 않은 국물은 장과 혈관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식후 무거움이 덜 남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는 이 조합이 하루의 순환을 가장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1위는 아주 소량의 좋은 지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피하는 조합이지만 아주 적은 양의 좋은 지방은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쓰게 만듭니다. 지용성 영양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혈관 안에서 영양이 거칠게 작용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단, 양이 많아지는 순간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량이라는 기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기계를 무리 없이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입니다. 계란은 여전히 완전 식품입니다. 문제는 계란과 함께 들어오던 음식이었고 해결책은 계란을 끊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기준을 오늘 식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라는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계란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란은 그대로 두고 조합만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전부 바꿀 필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은 빼고 살리는 조합만 남기십시오. 이 기준을 같은 방향으로 몇 주만 유지해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준을 오늘 식탁에서 바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을 끊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식단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방식에서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계란의 문제가 아니라 계란 옆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란을 드실 때 함께 올라오는 음식만 천천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빼는 것부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극 음식 3가지, 가공육, 흰빵과 단 음식, 짠 반찬과 젓갈류는 계란과 같은 끼니에서만큼은 피하십시오. 평생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계란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는 이 조합만큼은 비워두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남기는 것입니다. 계란은 혼자 먹어도 괜찮지만 따뜻한 채소나 자극 없는 국물과 함께할 때 몸의 반응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데친 채소 한 가지, 기름기 없는 국물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 계란의 영양은 부담이 아니라 힘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계란을 급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허겁지겁 먹기보다는 몸이 어느 정도 깨어난 뒤 천천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 바로 다른 음식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잠시 여유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짧은 간격이 장과 혈관에 숨을 돌릴 시간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 하루에 한 개면 충분합니다. 계란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을수록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른 단백질 식품과 같은 끼니에 겹치지 않도록 대체하는 것도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변화를 하루 이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몇 주간 같은 방향으로 유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에 무거움이 덜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조금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그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천의 핵심은 노력보다 기준입니다. 계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란이 제대로 쓰이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기준만 지켜도 혈관과 신장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대부분의 분들께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몸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같은 음식이라도 반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음식 조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신장이나 혈관 관련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를 더 천천히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방식 하나가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걱정되는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계란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늘 같이 먹어온 특정 음식 조합이 몸의 부담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어르신들처럼 계란 안 끊고도요. 조합이랑 먹는 방식만 바로잡았더니 몸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오후만 되면 무겁게 가라앉던 다리, 밤마다 깨던 잠, 아침에 남아있던 묵직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이었어요. 계란을 무조건 피하지 않았고요. 한 번에 다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늘 같이 먹던 음식 하나만 정리하고 먹는 시간이랑 방식을 조금 조정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 혈관이랑 신장이 받던 부담이 줄어들고요. 몸 전체 순환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선택의 변화가 쌓여서 생활의 질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식탁에서 계란을 없애는 대신 같이 먹는 음식 하나만 바꾼다면요. 석 달 뒤 아침에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잠에서 깼을 때의 개운함, 오후의 가벼움, 밤의 안정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계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만 세우면 돼요. 100세 웰빙은 이렇게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선택으로 오래도록 편안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계란을 어떻게 드시는지 또는 바꾸고 싶은 조합 하나를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경험은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100세까지 웰빙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